안녕하세요. 정신간호학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 한지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신간호 역사로 매우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서양 정신치료와 정신건강간호 역사, 우리나라 정신치료와 정신건강간호 역사, 나의 생각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양 정신치료 역사 원시시대의 정신질환은 도덕규범을 어긴 죄인들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귀신 들림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굿, 부적, 귀신 쫓기 등 마술과 종교적 의식을 통해 치료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과학과 의학 발전의 중심이 되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정신질환을 광증, 조증, 우울증으로 분류하였고 인격 성향을 결정짓는 사액체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액체설에 의하면 체액의 불균형으로 인해 질병이 생기며 식이요법과 배출법을 통해 체액의 균형을 맞추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개념의 선구자인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몸과 마음의 조화로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갈레는 신경해부학의 권위자로 해부를 통해 뇌를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로 분류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과 감정의 중심기관은 심장이고 지성은 뇌와 신경계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의학의 쇠퇴기인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종교적 믿음의 번성으로 정신의학이 쇠퇴하였고 정신질환은 다시 초자연적인 힘과 악령이 원인으로 원시 개념인 마술과 종교적 주술이 부활하여 암흑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치료는 정신질환자를 마녀로 여겨 잔인하게 처벌하였고 종교 재판으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최초의 정신병원, 뇌전증 환자를 위한 격리병원, 베들레헴의 요양원이 설립되었으나 단지 수용만 되었을 뿐 인간적 대우나 치료는 받지 못하였고 환자들을 구속하고 격리하였습니다.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웨이어는 정신질환자의 의학적 치료와 치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파라셀수스는 귀신학을 반대하였고 정신질환은 자연의 원인으로 생겼으며 신체 자력을 주장하며 최면술의 시초를 열었습니다. 18세기 종교적 영향과 전통적 믿음에 벗어나 인도주의적인 도덕적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자 정신질환자는 개인 조치가 딸린 민간 정신병원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자유롭게 치료받았으며 빈민 정신질환자는 속박, 하재 사용, 수갑 등에 채워져 병원에 구금되었습니다. 정신의학자 윌리엄 듀크는 철제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간적 처우 기준을 다시 설정하였습니다. 필리핀엘은 정신질환자의 족쇄 제거를 명령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환자 해방운동을 통해 병실을 개방하였고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19, 20세기 과학 발달과 함께 질병의 연구에 있어 임상 및 병리학적 방법이 등장하였습니다. 기술 정신의학자인 에밀 크레펠리는 정신질환을 원인, 발병 기전, 병리, 임상 증상, 경과, 예후 등 기술 정신의학의 체계를 이루었고 주요 정신질환을 조울병과 조발성 치매로 분류하고 정신질환의 원인을 기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역동 정신의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자유현상, 꿈 분석을 주로 개발하여 현대 역동 정신의학의 기초를 이루었고 정신기능에는 의식 이외의 무의식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심리학의 피아제 인지심리 및 발달 이론도 인지치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말 생물 정신의학 발달로 과학적 조건을 갖추고 새로운 치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신체, 화학, 심리학적 치료를 개발하였고, 그중 난폭하고 쉽게 흥분하는 정신병 환자에게 전두엽 절제술, 전기 경련 치료, 인슐린 충격요법 등 이외에도 향정신성 약물과 뇌 신경 전달 물질 발견으로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20세기에는 대중에게 반감을 주는 치료 대안으로 사회정신의학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1946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963년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건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 재활의 가치를 부각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등장으로 치료 공동체 및 탈원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서양 정신건강간호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82년 카울즈가 맥클린 병원의 정신간호사 양성수련학교를 설립했고 1913년 테일러가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정신간호사 수련을 위한 첫 번째 교육과정을 조직하였습니다. 1952년에서 54년 페플라우는 간호에서 대인관계를 아는 책을 출판하였으며 루트거스 대학에서 첫 번째 정신간호 석사과정을 설립하였고 1967년 미국 간호사협회가 정신간호 일반 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했으며 1982년 정신간호 실무표준을 개정하고 1996년 구체적 과정 내용과 수행 능력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정신간호사의 확장된 업무가 반영된 정신간호 업무의 범위와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정신치료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중국의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삼국시대에는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의학인 약물치료, 침술과 민간요법인 굿, 경익기, 안수기도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허준 동의보감의 조현병과 유사한 사순이라는 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5년 최초의 서양식 왕립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었으며 1907년 대한의원 설립, 1913년 조선총독부 의원과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여 처음으로 병동 내에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 후 미국의 영향으로 역동정신의학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창립되어 최근에는 산하의 많은 분과학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간호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1년 최초 정신병 환자 전문요양 진료시설인 서울재생원이 설립되었고 1913년 일제하에 조선총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여 처음으로 병동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였습니다. 1950년 정신분석적 치료가 시행됨으로써 1953년 항정신성 약물 개발로 일반 신체 간호, 환자 관찰, 투약 등으로 간호 역할이 커졌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정신의학 영향을 받아 환경활동치료가 시행되었으며 1970년 대한간호학회 창립으로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고 1971년 정신간호학회가 분리되어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99년 전국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4년 전문간호사 제도 시행하여 첫 정신전문간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느낀점입니다. 그 당시 눈에 보이지 않은 아픔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정신건강 간호를 배우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마음이 아픈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학문이 될 것 같아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데카르트의 철학자의 명언입니다.
현재 훌륭한 정신을 보유했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보다 나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하여 나를 돌아보고 남을 보살필 줄 아는 정신이 훌륭한 정신이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배영주 교수님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이고요. 제 영상에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